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훌륭한 캔따개, 그리고 사랑으로 뭉친 집사님들. 혹시 오늘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이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문 앞을 지키며 구슬프게 우는 녀석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는 혼자 둬도 괜찮아, 원래 독립적인 동물이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키우기 좋은 반려동물로 꼽히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볼 때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고양이가 내게 복수하려고 휴지를 다 뜯어놓거나 나를 괴롭히려고 새벽마다 우다다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녀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구조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나 지금 너무 외롭고 슬퍼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7가지 비밀 신호를 완벽하게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머, 이거 우리 집 고양이 이야기인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양이 이름과 함께 사연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 푸석푸석해진 양이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비밀의 문을 열어볼까요? 본격적인 신호를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왜 우리는 고양이가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생물학적 배경을 아주 짧고 재밌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고양이의 조상인 아프리카 들고양이는 기본적으로 단독 사냥을 하는 사막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개들처럼 무리를 지어 리더의 명령에 따르며 매머들을 사냥할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혼자 숨어 있다가 쥐나 새를 덮치는 완벽한 암살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구역과 나만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동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이 작은 암살자들의 뇌 구조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고양이들은 스스로를 인간과 동등한 존재, 아니 어쩌면 털이 없고 덩치만 큰 사냥도 못하는 불쌍한 고양이쯤으로 여러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는 안정감, 밥, 그리고 무엇보다 관심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야생에서는 어미를 떠나면 절대 내지 않는 야옹 소리를 평생 내며 인간과 소통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즉, 현대의 집고양이는 겉으로는 난 너 따위 필요 없어 라는 보도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제발 나 좀 봐줘, 나랑 놀아줘를 외치는 엄청난 츤데레 사회적 동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앞으로 나올 녀석들의 기행이 완벽하게 납득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 파괴의 신, 강림. 집안 물건들을 모조리 떨어뜨리고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화분이 바닥에 처참하게 깨져 있거나 두루마리 휴지가 온 거실에 눈처럼 흩날려 있는 광경을 목격한 적 있으신가요? 이때 고양이는 보통 범행 현장 근처에서 아주 뻔뻔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올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럴 때, 아이고, 이 녀석이 내가 늦게 와서 앙심을 품고 복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녀석을 혼내기 바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심리학 사전에는 복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파괴적인 행동은 복수가 아니라 극도의 지루함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에너지의 분출입니다. 야생에서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냥감을 쫓고 뛰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포식자가 좁은 방 안에서 10시간 넘게 혼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뇌에서는 계속해서 사냥해, 움직여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결국 테이블 위에 머그컵을 툭 쳐서 떨어뜨리는 것으로 사냥 본능을 대리만족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물건의 궤적을 보며 시각적 자극을 얻고 깨지는 소리에서 청각적 자극을 얻는 눈물겨운 1인극인 셈이죠. 따라서 이런 행동을 발견했다면 절대 소리치며 화내지 마세요. 오히려 고양이의 외로움 지수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알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어서 파괴 행동에 숨겨진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을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은 사실 관심 끌기의 최고급 기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고양이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추고 깜짝 놀라 달려가서 안 돼! 라고 소리쳤던 적이 있나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를 낸 것이지만 외롭고 심심했던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아하, 내가 저 유리잔을 바닥에 밀어서 깨트리면 바쁘게 모니터만 보던 우리 큰 고양이 가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구나. 라고 완벽하게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에 지친 고양이에게는 집사의 무관심보다 차라리 집사의 분노 섞인 관심이 100배, 1000배 달콤한 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말썽을 피우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심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교정하려면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파편만 치우는 것이죠. 그 대신 고양이가 얌전하게 있을 때나 여러분이 집에 막 돌아왔을 때 폭풍 칭찬과 함께 하루 15분 이상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격렬한 사냥놀이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에너지가 방전된 고양이는 절대 컵을 떨어뜨릴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끝없는 수다와 새벽의 오페페라입니다. 평소에는 과묵하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니며 야옹, 에옹 하고 끊임없이 말을 걸기 시작했나요? 특히 온 집안이 잠든 새벽 3시만 되면 거실 한가운데서 마치 늑대처럼 구슬프게 우는 녀석들 때문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집사님들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배가 고픈가? 화장실이 더러운가? 생각하고 밥그릇과 모래를 확인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때가 많죠. 이것은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나 지금 혼자라서 너무 불안해. 나랑 대화 좀 해줘. 라고 SOS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묘가 된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끼리는 절대 야옹 소리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꼬리, 귀의 각도, 냄새로 소통하죠. 오직 인간에게만 음성 언어를 사용합니다. 즉, 고양이가 운다는 것은 100% 여러분을 향한 다이렉트 메시지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빈집을 지키며 침묵 속에 갇혀있던 고양이는 집사가 돌아오면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듯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에 우는 이유는 고양이의 생체 리듬이 본래 황혼과 새벽에 가장 활발해지는 박명박 모성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제 일어났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인 집사는 죽은 듯이 자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를 깨우기 위해 서글픈 세레나데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오페라를 멈추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초보 집사님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새벽에 고양이가 너무 시끄럽게 울면 층간소음이 걱정되거나 잠을 더 자고 싶은 마음에 방문을 열고 나가서 간식을 주거나 한번 쓰다듬어주고 다시 들어오곤 하죠. 이것은 고양이에게 새벽에 크게 울면 맛있는 간식이 나오는 자판기가 작동한다는 기적의 공식을 심어주는 꼴입니다. 한번 이 공식이 성립되면 여러분의 수면은 영원히 안녕입니다. 외로움에서 비롯된 과도한 울음소리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철저한 무시와 낮 시간의 알찬 스케줄 관리입니다. 밤에 울 때는 귀마개를 하고서라도 절대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이 깨어있는 낮 시간이나 퇴근 직후의 저녁 시간에 고양이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격렬하게 놀아주셔야 합니다. 낚싯대 장난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만들고 놀이가 끝난 직후에 든든하게 야식을 챙겨주세요. 사냥을 하고 포식을 한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그루밍을 한 뒤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고양이의 생체 리듬을 집사의 생체 리듬에 맞추도록 부드럽게 유도하는 것이죠. 낮 동안 듬뿍 받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신체적 피로감은 고양이의 새벽 외로움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수면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평소와 다른 이상한 톤으로 계속 운다면 그때는 외로움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 것일 수 있으니 꼭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집사들을 가장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화장실 테러입니다.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불 한가운데에서 따뜻하고 축축한 불쾌감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옷 위에 떡하니 맛동사시 올려져 있던 적은요? 이 순간 집사들의 이성적인 판단침은 긁은 듯 마비되고 네가 감히 내 침대에 라며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화장실 훈련이 완벽했던 고양이가 갑자기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배변을 하는 것을 행동학적 용어로 부적절한 배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방광염 같은 비뇨기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고양이가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양이에게 배변은 단순히 노폐물을 배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냄새를 통해 영역을 표시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소통수단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외로움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고양이는 집안에서 가장 집사의 채취가 강하게 나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덮고 자는 이불이나 즐겨 입는 옷입니다. 고양이는 집사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그곳에 자신의 냄새, 섞음으로써 자신과 집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녀석들에게 이불에 오줌을 싸는 행위는 여러분을 화나게 하려는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처절한 자기 위로의 방식인 셈입니다. 화장실 테러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은 집사의 인내심을 극한으로 테스트합니다. 화를 내며 고양이의 코를 오줌 싼 곳에 들이밀고 혼내는 구시대적인 방법은 상황을 더욱 최악으로 몰고 갑니다. 이미 외로움과 불안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고양이에게 집사의 분노는 이 영역은 안전하지 않아 라는 공포심만 심어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이는 집사의 눈을 피해 더 구석지고 찾기 힘든 곳에 배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장실 자체의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당 화장실은 2개가 이상적이며 화장실의 위치는 고양이가 밥을 먹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조용하며 쉽게 도망칠 수 있는 개방된 곳이어야 합니다. 환경이 완벽한데도 외로움 때문에 테러를 한다면 고양이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외출할 때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나 고양이 전용 TV를 틀어주세요. 창가에 캣턱타워를 설치하여 바깥에 새나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버드 TV를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은신처를 여러 개 만들어주고 집사가 돌아왔을 때는 이불에 오줌을 쌀 틈도 없이 신나게 사냥놀이를 즐기며 사랑을 확인시켜주세요. 고양이는 집사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시 자신의 모래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껌딱지 모드 발동, 즉 지나친 집착과 과도한 스킨십 요구입니다. 여러분이 소파에 앉으면 무릎으로 올라오고 주방에 가면 발밑에서 맴돌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을 때조차 문을 긁으며 들어오려고 하는 녀석들 있으시죠? 처음에는 우리 냥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하며 감동할지도 모릅니다.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부르며 꾹꾹이를 하는 모습은 집사의 하루 피로를 싹 날려주는 최고의 힐링이니까요. 하지만 이 행동이 도를 지나쳐서 여러분이 눈앞에서 1초라도 사라지면 패닉에 빠져 울부짖거나 문을 긁어댄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분리불안의 초기 증상이자 심각한 외로움의 호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진 고양이는 집사와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집사가 TV를 볼 때 고양이는 캣타워 맨 위에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고양이와 집사의 관계죠. 그런데 고양이가 하루 종일 집사의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닌다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커서 집사라는 안전기둥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주 불안한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집착과 분리불안을 방치하면 고양이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집사가 외출할 때마다 고양이는 전쟁터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호르몬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고양이를 쿨하고 당당한 자립형 고양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건강한 무심함과 규칙적인 애정의 밸런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출하기 직전이나 집에 돌아온 직후에 고양이를 안고 우리 아기 엄마 다녀올게, 혼자 있어서 어떡해 하며 격하게 인사하는 행동은 오히려 이별의 순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외출할 때는 눈길도 주지 말고 외투를 입고 쿨하게 문을 나서세요. 귀가했을 때도 고양이가 현관에서 울며 반겨주더라도 약 5분 정도는 가방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평온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졌을 때 비로소 다가가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인사해 주세요. 또한 집사가 없어도 혼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즈워크 장난감이나 간식을 숨겨놓는 퍼즐 먹이통을 집안 곳곳에 숨겨두고 나가보세요. 집사가 사라지는 시간이 맛있는 보물을 찾는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게 되면 고양이의 불안감은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눈치채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슬픈 신호, 바로 무기력증과 은둔 생활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하루에 15시간 이상 잠을 자는 잠꾸러기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하루 종일 구석에 박혀서 잠만 자고 있어도 집사들은 오늘도 평화롭게 꿀잠을 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죠. 하지만 건강한 휴식과 무기력한 우울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깃털 장난감을 흔들어도 쳐다보기만 하고 반응이 없거나 제일 좋아하는 추루봉지 소리에도 귀만 쫑긋할 뿐 무거운 몸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침대 밑 제일 구석이나 옷장 꼭대기처럼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어둡고 구석진 곳에 하루 종일 몸을 숨기고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택하는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삶의 자극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냄새, 움직이는 물체, 집사와의 교감 등 뇌를 자극하는 모든 요소가 사라진 환경에서 고양이는 스스로 스위치를 꺼버리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깊은 우울증에 빠져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얌전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고양이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다급하고 슬픈 경고입니다. 이 깊은 무기력의 늪에서 고양이를 구출하려면 집사의 엄청난 노력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석에 숨어있는 고양이를 억지로 끄집어내거나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귀찮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주 작고 흥미로운 자극부터 시작해서 닫힌 마음의 문을 서서히 두드려야 합니다. 고양이가 숨어있는 곳 근처에 평소 좋아하는 간식을 조용히 놓아두고 모른 척 물러나 주세요. 스스로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와서 먹게 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냥놀이의 난이도를 아주 낮춰서 다시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을 격렬하게 흔들지 말고 바닥에 숨겨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벌레처럼 연출해보세요. 고양이가 호기심을 보이며 솜방망이로 한 번만 툭 쳐도 폭풍 칭찬과 함께 맛있는 보상을 제공하세요. 내가 사냥에 성공했어. 나는 아직 멋진 사냥꾼이야.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밖에서 들리는 백색 소음, 작게 틀어주어 청각적인 자극을 부드럽게 제공하는 도 우울증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고양이는 마치 꺼져가는 불씨와 같습니다. 집사의 따뜻하고 꾸준한 관심이라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다시 활활 타오르는 활기찬 양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그루밍에 집착하는 overgrooming입니다. 고양이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털을 핥는 그루밍에 쏟아붓는 깔끔쟁이입니다. 이 혀의 돌기로 털을 빗어내는 행위는 단순히 목욕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그루밍을 할 때는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위안의 행위가 강박증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나 허벅지 안쪽 혹은 앞다리에 털이 듬성듬성 빠져서 맨살이 드러나 있거나 심지어 피부가 빨갛게 헐어 피가 날 때까지 한 곳만 미친 듯이 핥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스트레스와 외로움의 징후입니다. 극심한 고독감에 갇힌 고양이는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인 그루밍에 병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불안할 때 손톱을 물어뜯거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강박 증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털이 빠진 것을 보고 피부병이나 곰팡이성 질환을 의심하여 동물병원에 데려가 연고만 받아오지만 약을 발라도 네카라를 풀어주면 다시 그 부위를 핥아버립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양이의 피부가 휑해진 것은 녀석의 마음 한구석이 그만큼 텅 비어버렸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오버그루밍이라는 강박증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차단과 심리적인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처가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드러운 천으로 된 네카라를 씌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임시 방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자기 몸을 핥는 것 이외에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도록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앉아서 배를 핥으려고 자세를 잡는 순간 갑자기 이름을 부르며 간식을 던져주거나 낚싯대를 휙 소리 나게 휘둘러서 시선을 빼앗아 보세요. 아, 맞다. 지금 핥을 때가 아니지. 사냥을 해야지. 라고 뇌의 스위치를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 풍부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캣그라스를 키워서 핥고 씹을 수 있는 다른 대체제를 제공하거나 창틀에 푹신한 해먹을 달아주어 시각적인 재미를 조져올리는데요. 창틀에 푹신한 해먹을 달아주어 시각적인 재미를 불러곳습니다 하는데요. 고양이가 덩들을 도즘해 가식입니다. 노문주물 한자골 지구가 종은 곳에 빅저적이 재미를 있습니다. 도고 데미도 있습니다. 포고 축에 에너저가 김곡 써서 제거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많은 마점을 제가 품에 배가 마늘 보세요. 부부를 다는지며 제가 품에 바고 하는 전을 꼬르고 정알대고 고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 지루함을 더 넣어주기 위해 환경 풍부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고양이가 한작을 부불물 맞게 주던 것은 배문을 할도지만이다. 고양이가 한작을 푸금을 막감을 이루는 곳을 지금 풍종을 통할 지금을 재미를 제공하거나 고양이가 이공교떼고는 덩고가 펴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저먼 거 푸든 거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도양이가 모든 죽임 고란 추곡의 섬에 태다는데요. 최근 온대가 단감하고 그런 모든 턱었습니다. 고양이가 잠은 지며 이루는 것을 바가피는 공여서 시선을 분역가고습니다. 또한 혼방에서 이름을 많은 보들고는 키워서 쉬는 곳은 부양이가 청돔하고 죽여. 고양이가 보드들은 주덤 덕어줌은 단음 핸덤은 툴키들 주게들 묻는 것습니다. 고양이가 한담을 풀치마니 위에 부부추가 전질 죽어 다주머니다. 춘정주문 중은 동영을 주가주기 진봄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도드름 오는 대감이다. 지금 심염을 지력을 처정가 뽑고습니다. 그량이가 정저모가통을 마음에고 보던 것습니다. 고양이가 펠리웨이 같은 고양이 얼굴 페로몬 인공 합성제를 집안 곳곳에 뿌려두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10분씩 빗질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집사가 부드러운 브러쉬로 털을 빗겨주면 고양이는 어미가 자신을 핥아주는 듯한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 강박적인 그루밍을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상처받은 피부를 치유하는 최고의 연고는 집사의 애정어린 스킨십입니다. 드디어 7번째 신호, 대망의 돌발성 공격성입니다. 평화롭게 여러분의 무릎에 누워 골골송을 부르며 쓰다듬을 받고 있던 녀석이 정말 0.1초의 예고도 없이 갑자기 돌변하여 여러분의 손을 콱 물어버리고 뒷발팡팡을 날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길을 지나가는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발목을 물고 도망가는 일명 발목 테러를 당해보셨나요? 이럴 때면 집사들은 배신감에 휩싸여 내가 밥도 주고 똥도 치워주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사이코패스 고양인가 라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아니라 갈 곳 잃은 사냥 본능과 억눌린 에너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나온 슬픈 부작용입니다. 야생의 고양이는 하루 종일 사냥감을 관찰하고 숨고 덮치고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집사가 없는 텅 빈 공간에 덩그러니 남겨진 고양이는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소모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거대하고 움직이는 훌륭한 사냥감, 집사 유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반가움 반, 본능 반이 섞여서 집사의 손이나 발목을 움직이는 쥐나 새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이죠. 쓰다듬을 받을 때 무는 행위, 만짐 유발성 공격성 역시 사람의 손길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쌓여있던 신경질적인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갑자기 방어적인 공격 본능으로 돌변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공격성 문제는 집사와 고양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올바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고양이가 물었을 때 비명을 지르거나 손을 확 빼는 행동, 혹은 코를 때리며 혼내는 것은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더욱 부추기는 최악의 대처입니다.
고양이는 이 사냥감이 저항을 하네? 더 세게 물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집사를 두려운 공격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양이가 물려고 할 때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동작을 멈추어 죽은 척을 해야 합니다. 재미없는 사냥감에게는 흥미를 잃고 스스로 입을 떼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본 해결책은 바로 사냥감의 대체입니다. 고양이가 발목을 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집사가 걸어 다닐 때 발목 근처에서 바스락거리는 장난감을 던져주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고양이의 공격성은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생기는 사치병과도 같습니다. 하루에 3번, 10분씩 낚싯대를 이용해 고양이가 숨을 헐떡거리며 바닥에 드러누울 때까지 빡세게 굴려주세요. 진정한 사냥놀이를 통해 사냥 본능을 해소하고 승리감, 식본을 맛본 고양이는 굳이 즐기고 맛도 없는 집사의 발목을 상향춤이다 도와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공격성은 고양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손길과 격렬한 놀이 시간이 너무나도 목말랐다는 격렬한 몸부림임을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고양이가 외로울 때 보내는 7가지 주요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7가지 행동 기저에 깔려있는 아주 미묘하고 소름 돋는 히든 사인들을 추가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8번째 포인트는 바로 식욕의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외로움은 고양이의 위장마저 지배합니다. 어떤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예 곡기를 끊어버립니다. 밥그릇에 제일 좋아하는 캔을 부어줘도 모래 덮는 신용만 하고 돌아서죠. 반대로 어떤 고양이는 미친 듯이 밥에 집착하는 폭식증 증세를 보입니다. 집사가 없을 때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오직 먹는 행위를 통해 채우려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떡볶이나 초콜릿을 폭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우리 집 고양이가 밥을 먹는 속도가 진공청소기처럼 빨라졌거나 밥을 먹고 돌아서자마자 또 밥을 달라고 울어댄다면 단순히 식탐이 많은 뚱냥이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거대한 블랙홀을 사료로 채우려 애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무작정 다이어트를 시킨다고 밥을 줄이면 고양이의 스트레스는 폭발합니다. 해결책은 밥을 먹는 과정 자체를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료를 집안 곳곳에 숨겨두는 보물찾기를 하거나 굴리면 사료가 한 알씩 떨어지는 먹이 퍼즐 장난감을 활용해보세요. 밥을 먹기 위해 머리를 쓰고 움직이게 만들면 폭식도 막고 지루함도 날려버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살펴볼 것은 과도한 쭉쭉이와 꾹꾹이입니다. 아기 고양이가 어미의 젖을 먹을 때 젖이 잘 나오도록 앞발로 누르는 행동이 꾹꾹이이고 담요나 집사의 옷을 입에 넣고 빠는 행동이 쭉쭉이입니다. 성묘가 되어서도 기분 좋을 때 가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멍한 눈으로 침 흘리며 특정 담요나 여러분의 팔뚝에 쭉쭉이를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어미 곁에 있던 가장 안전하고 따뜻했던 아기 시절로 퇴행하여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행동입니다. 특히 너무 어린 나이에 어미와 형제들과 떨어져 입양된 고양이들에게서 이런 애정결핍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퇴근 후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미친 듯이 쭉쭉이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없는 빈 공간이 너무나 춥고 무서웠다는 뜻입니다. 이때 더럽다거나 귀찮다고 녀석을 확 밀쳐내면 고양이는 엄청난 심리적 상처를 받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오구오구 우리 애기 혼자 있어서 무서웠어?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쭉쭉이를 할 수 있는 전용 부드러운 극세사 담요를 하나 지정해주고 집사의 냄새가 묻은 티셔츠를 그 옆에 놓아주면 불안감을 훨씬 덜어줄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짚고 넘어갈 문제는 다묘 가정에서의 착각입니다. 흔히 고양이가 혼자 있어서 외로우니까 둘째를 들이면 알아서 잘 놀고 외로움을 안 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초보 집사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개처럼 무리 생활을 갈구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낯선 고양이의 등장은 친구가 생겼다가 아니라 내 영역과 내 밥, 그리고 내 집사의 사랑을 빼앗을 침입자가 나타났다로 인식됩니다. 준비 없는 합사는 끔찍한 영역 전쟁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기존에 있던 첫째 고양이는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박탈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가 생겨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밀 과정이 되더라도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가 아니라 집사와의 교감을 원합니다. 고양이가 여러 마리라도 집사는 각 고양이와 1대1로 놀아주는 단독 시간을 매일 가져야만 합니다. 고양이들끼리 치고받고 노는 것과 집사가 낚싯대를 흔들어주며 애정어린 눈빛을 교환하는 것은 뇌에서 받아들이는 만족감의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 입양은 집사의 부족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도구가 절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여러분의 땀방울과 시간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진실, 바로 창밖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진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고양이를 보며 아, 우리 냥이도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뛰놀고 싶은가 보다 라며 감상에 젖거나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끔 위험하게 가슴줄을 메고 산책을 시도하는 대참사를 벌이기도 하죠. 고양이가 창밖을 보는 것은 자유를 갈망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창문은 여러분이 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날아가는 새, 흔들리는 나뭇잎,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최고급 HD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고양이에게 이 창문 TV마저 없다면 감옥의 독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집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인테리어는 창틀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캣타워나 윈도우 해먹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뷰가 벽으로 막혀있는 집이라면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피더를 창밖에 달아서 새들을 유인하거나 외출할 때 모니터에 고양이 전용 새 동영상을 틀어놓고 나가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창밖을 보는 것은 외로운 고양이의 유일한 오락 시간이니 그 명당 자리를 절대 뺏거나 커튼으로 가려두지 마세요. 그 작은 창문 하나가 녀석의 멘탈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우리가 이 모든 신호를 알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보다 5배에서 7배 정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10시간은 고양이의 체감 시간으로는 이틀이 넘는 기나긴 인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TV도 책도 없는 하얀 방에 이틀 동안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쳐버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우리가 그들의 기이한 행동, 피그를 그저 골칫거리나 말썽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그토록 골칫거리나 말썽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창풍이 이틀 동안 대공의 말썽으로 말타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이한 행동, 물건 부수기, 오줌 싸기, 새벽에 울기 등들은 그저 골칫거리나 말썽으로 말타면 보대요. 우리가 그들의 기이한 행동, 물건 부수기, 책도엄 말썽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기이한 행동, 물건 골칫거리나 말썽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우리가 억울해도 말대꾸를 할 수 없고 힘들다고 정신과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세상이자 우주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퇴근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보며 녀석들을 방치할 때 그 작은 우주는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15분. 녀석들의 사냥 본능을 깨워주는 열정적인 놀이 시간과 눈을 맞추며 쓰다듬어주는 진심 어린 스킨십만으로도 고양이의 세상은 다시 태양처럼 밝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집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녀석들이 보내는 서툰 구조 신호를 알아채고 따뜻한 캔 하나와 흔들리는 낚싯대로 응답해주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고양이들은 여러분을 위해 100번의 꾹꾹이와 골골송으로 기꺼이 보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콧대 높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 집 고양이가 사실은 얼마나 집사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섬세한 영혼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물건을 부수거나 화장실 밖을 테러하는 등의 7가지 충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어뜯긴 벽지나 엎질러진 물컵을 보았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아이고, 우리 냥이가 내가 없는 동안 참 많이 심심하고 외로웠구나 라며 마음을 먼저 안아주실 수 있는 진짜 프로 집사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나쁜 고양이는 없습니다. 오직 외로운 고양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녀석들의 모든 기행은 여러분을 향한 서툴고 간절한 사랑 고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퇴근길에는 우리 예쁜 양양이를 위해 신상 낚싯대나 맛있는 추루를 하나 사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꼬리를 바짝 세우고 달려오는 녀석을 꼭 안아주며 오늘 하루도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고 속삭여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여러분의 냥덕후 친구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외로움의 신호 중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집 냥이만의 독특한 애정 결핍 행동이 따로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냥이 이름과 함께 생생한 사연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집사님들을 위한 아주 쓸모있고 재미있는 고양이 백과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